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일러 윤성필입니다. 의학 박사 임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비타민 C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보는 시간 한번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C는 비타민 중에서도 이게 없으면 사망 사고가 나는 유일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C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항산화작용. 항산화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우리 몸의 DNA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서 노화가 오고 암세포가 증식하고 그렇죠. 그리고 동맥경화도 오고. 두 번째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NK셀이라고 그러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할 때도 면역세포를 주입해요. NK셀이 10배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비타민 C가 가장 농도가 높은 것이 어디냐면 혈액이에요. 혈액 자체에 비타민 C의 농도가 가장 높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 백혈구 안에 있어요. 왜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죠. 그러면 우리가 활성산소를 내서 그걸 죽여야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이 산화가 되잖아요. 그 산화되지 않게 또 비타민 C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항상 비타민 C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혈액에서는. 세 번째가 해독 기능이 있고 또 네 번째는 콜라겐을 형성해요. 콜라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온몸에 다 있어요. 그죠? 피부에도 있고 뼈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혈관에도 있어요. 그러면 혈관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혈관벽이 느슨해지고 누수가 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C가 없으면 터지죠. 혈관벽이 터지죠. 그러면 예전에 16세기에서 18세기에 그 항해 시대 때 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 없이 그냥 시름시름 앓고 이가 붓고 혀가 빨개지면서 피가 나오면서 죽어갔어요. 괴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C의 부족인데 사람들은 그때 원인은 몰랐죠. 배에 군의관이 있었어요. 중이었는데 어느 날 흰남을 만나서 정박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시디신 오렌지하고 레몬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레몬 하나, 오렌지 하나씩을 다 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먹고부터 앓던 사람, 아프던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나서부터 이 중이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좋다고 해서 항상 레몬하고 오렌지를 항상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 중이가 탄 배에서만 이 괴혈병이 안 걸리고 사망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대로 연구를 시작을 했군요. 비타민 C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의 하루 비타민 C의 권장량이 레몬 하나, 오렌지 하나에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을 해요. 그래서 뇌에서 도파민을 합성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그 활력을 돋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도파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나요? 그렇죠. 비타민 C의 농도가 낮으면요 이제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비타민 C의 혈중 농도가 아주 낮다고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피부에서 중요한 것은 기미세포죠. 기미의 멜라닌 색소의 합성 배출을 억제시키죠. 그래서 기미 치료를 많이 하죠. 그 밖에 이제 철분을 흡수시키게 하고 알러지 증상도 완화시키고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타민 C 만병통치약이네요. 그래 만병통치약이죠. 매일 어느 정도 섭취를 해줘야 돼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죠? 비타민C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제가 있어요. 정제는 가지고 다니기 쉬우니까 그냥 먹으면 되죠. 또 하나는 파우더. 저렴하고 고용량으로 복용도 쉬워요. 물에 타서 먹으면 쉽죠. 그래서 하루에 한 서너 번 이제 나눠서 이렇게 먹으면 이제 이렇게 쉬운 것이 없어요. 그 밖에도 이제 캡슐로도 나오고 또 소화들은 액상으로도 나와요. 대개는 정제나 파우더로 이렇게 먹지만은 비타민은 수용성이에요. 많이 먹으면 다 물에 흡수돼서 가수분해가 돼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흡수시키냐고 해서 수용성에다가 비타민에다가 에스테기를 붙였어요. 녹지 않고 세포 통과를 조금 더 많이 돼요. 그런 것이 있고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리보소말 비타민이라고 있어요. 인질도 감싸놨어요. 그러면 이제 혈관 투여 주사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리보소말
비타민 C를 먹으면 혈중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비타민 C가 좋아집니다. 예. 흡수도 많이 될 뿐더러 네. 혈중에 남아있는 기간도 오래 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가격이 서너 배 비쌉니다. 비타민 C는 산성이기 때문에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 아까 제가 밥을 먹고요. 주머니에 비타민 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도 비타민 C가 좋다고 해서 밥을 먹고 오늘 메뉴가 제육볶음이었거든요. 먹자마자 바로 비타민 C 하나 먹었습니다. 잘했죠? 아니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밥 먹고 먹었는데요, 저는요. 빨간 고기에는 네. DMA라는 성분이 있어요. DMA가 아질산염. 네. 아질산염은 어디에 있냐면 위액이나 침에 들어있어. DMA가 아질산염하고 만나면 예. 발암물질인 NDMA를 만들어요. 아니, 저 몸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 C를 챙겨 먹었는데 발암물질을 먹은 거예요. 비타민 C는 원래 이 발암물질을 합성하지 않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네. 그런데 기름기랑 네. 지방하고 먹으면 발암물질을 더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후추랑 또 넣잖아. 근데 후추를 같이 넣으면 후추에는 피페리딘 성분이 있어서 네. 그것을 넣었을 때는 발암물질이 한 14배 이상 더 나와요. 그러니까 후추와 비타민 C와 고기까지 들어가면 그런데 다행히도 네. 우리가 참기름 찍어 먹잖아요. 네네. 참기름에는 세사몰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사몰이 아질산염, 그러니까 침이 나는 성분 있잖아요. 네. 유산에 있는 아질산염을 이거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먹을 때는 이제 참기름에다가 소금 찍어 먹으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C는 먹지 마시고 같이. 네. 근데 밥을 고기랑 먹고 3-4시간 소화가 된 다음에 상관없어요. 용량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면 가장 좋느냐가 문제죠. 네. 비타민 C를 한 3주 정도는 쭉 들어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혈중 농도가 유지가 돼요. 500ml예요. 500ml 정도 먹으면 2000ml나 2000ml 먹은 거하고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500ml 정도를 먹으면 또 혈관에 네. 내피세포 같은 것을 튼튼하게 하니까 그것이 좀 좋고 네. 그래서 비타민 C는 최소한 이제 500ml를 먹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혈중에 피크가 됐다가 6시간에 다 혈중에서 빠져요. 그래서 6시간 간격으로 먹어주는 것이 좋아요. 제 생각 같으면 500ml씩을 6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4번 먹으면 2000mg, 딱 2g이 돼서 2g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해요. 미국에서 어느 ICU라고 있어요. 중증 환자 센터죠. 네. 거기서 교수가 비타민 C 용량을 고용량을 쓰고 네. 거기다가 스테로이드하고 사이아민을 섞어가지고 정맥 투여를 했더니 네. 폐혈증 환자의 85%가 살아났다. 회복이 됐어요? 됐다고. 미국 정부에서 연구를 했어요. 돈을 주고. 비타민 C가 폐혈증 환자의 폐에 직접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발견하지는 못했지만은 네.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건 확실하다. 노벨상에 수상한 이제 화학자가 폴링 박사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메가 요법을 주창을 했어요. 네. 그 메가요법이라는 것은 거의 2g에서 10g까지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중 농도뿐만 아니라 세포로 이렇게 들어가서 농도를 유지하고 항산화 작용과 암에 좋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맥으로도 메가요법을 많이 합니다. 네. 말기암 환자들이나 항암제 투여하기 전에 이제 투여 후에 비타민 C 메가요법을 많이 넣어요. 네. 그러면 상당하게 항산화 그리고 항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K셀이라겠죠. 예. 면역세포가 확실히 늘어나요. 요새는 메가요법도 상당하게 관심을 있다. 끌고 있습니다. 네. 식전에 먹지 말고 네.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먹어라.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메가로를 먹었을 때는 가스가 네. 많이 차요. 그러면 이제 방귀 뀌면 돼요. 상관없어요. 가스 차는 것은. 네. 그리고 이제 옥살레이트라고 옥살산을 또 만들어요. 네. 그것이 신장 결석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피리독신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결석이나 신장 결석이 안 생겨요. 그리고 빈속에는 먹지 말고 신장 기능이 나쁠 때는 안 먹은 것이 좋아요. 500g, 1000mg은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아요. 네. 우리가 잘 먹으면 진짜 그야말로 면역이고 예. 잘못 먹으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요새 하도 SNS 같은 데서 그 대용량으로 먹잖아요. 네. 대용량으로 먹을 때는 자기가 몸에 맞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먹고 나서 설사가 생기면 그것에 70%로 줄이면 되고 네. 식전에 먹지 말고 빈속에 먹지 말고 네. 항상 식사 후나 식사 중에 먹어라 하는 거고. 원장님 오늘 비타민 C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고 필수 영양소라 하죠.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가까이 하시면 좋아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원장님의 좋은 정보를 갖고 우리 함께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길러였고요. 저는 비타민C 임종학이었습니다. 캡틴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봬요. 안녕.